지금 외워야 될 대본 분량도 A4 용지로 지금 한 6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저는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거를 먼저 여쭤봐요. 만약에 그분도 안 된다고 하시면 비서분이나 플러스 언어가 되었을 때 여기서 가지는 시너지와 부가가치는 정말 어마무시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중 프레젠터 MC로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정확히 지금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 프레젠터 같은 경우에는 그 LG 디스플레이 그 사이언스 파크에 제품을 전시하고 있는 쇼룸이 있습니다. 그 쇼룸에서 정말 수십 가지의 제품들을 이제 직접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출장을 갔었을 때는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이라고 해서 미국에 계신 미국 분들도 좋고 미국에 오신 다른 그 관계자분들한테 저희 회사 제품들을 통해서 이런 인사이트를 얻어가십시오 하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 세계 쇼죠. CES에 가서도 이제 LG 디스플레이 부스, 그러니까 저희 그 층에서 중국 손님 또 한국 손님들한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렵진 않으셨어요?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었고요. 왜냐면은 제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근데 이제 또 거기에 관련된 스토리텔링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제품 공부도 했었어야 되고, 고객을 봤었을 때,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 처음에도 되게 막 울기도 하고요. 이걸 어떻게 외워? 그런 기술도 외우면서 스토리텔링도 해야 되죠. 그래서 좀 대본이 주가 되되 질문을 딱 받았었을 때 아예 모르면 또 안 되는 그런 좀 그렇죠. 난감한 상황인 거죠. 암기도 정말 진짜 잘해야 되겠어요. 지금 외워야 될 대본 분량도 A4 용지로 지금 한 6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와, 그걸 어떻게 외워요, 진짜?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출장 경험도 있고 실제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외워봐야겠죠. 중국어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사람도 생각보다 별로 없잖아요. 네네.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럼 만약에 중국어에 관심도 많고 하는 그 사람이 프레젠터가 되려면 네. 혹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무대 경험을 좀 많이 거쳐보셔야 되는 게 좀 첫 번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막상 제가 이제 통역을 이제 좀 같이 했던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성향이 좀 나뉘더라고요. 무대에 서서 누군가 앞에서 정말 말 그대로 통역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내가 아는 지식을 이제 번역하는 친구가 또 있고, 한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성향을 조금 판단을 해보는 그런 경험을 좀 먼저 좀 거쳐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과 돈을 좀 투자해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요? 보이스 트레이닝 학원을 한번 좀 접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저도 원래 이런 목소리가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약간 옛날에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찢어지는 목소리가 조금 있었어요. 정돈되지 않고. 근데 네네. 이제 계속 뉴스 원고를 뭐 이렇게 연습하고 뭔가 본인께서 정말 남들 앞에서 말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과 돈을 좀 투자하셔서 내가 좀 이 직무가 당장 내가 임했을 때도 괜찮은지 이제 그거를 좀 시간을 좀 거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정말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떨지 않고 내가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정돈되어서 말을 좀 잘할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을 좀 쌓으면 좋지 않을까? 그 무대 위에서 말을 잘 하기 위해서 본인만의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보통 어떤 노력을 좀 많이 하셨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외모에 대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저는 세팅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적으로 예뻐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화장을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예뻐 보이고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내가 좀 더 예뻐 보이고 자신에 대해서 먼저 좀 잘 알아야 그 무대에서도 저는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행사에 대해서도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단순히 그 대본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연사 말씀을 하실 그 대표님들에 대한 저는 신문 기사를 좀 읽어보는 편이에요. 이분이 이런 데에서 이런 연사를 진행하셨고 또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강의를 하셨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챙겨보는 편이고, 그 사람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말을 한다는 게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준비도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배경이 없고 단순하게 말로만 이렇게 하면 좀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무대에 꼭 가기 전에 관계자분들한테 먼저 여쭤봐요. 혹시 연사님 언제 오시냐? 그래서 언제 오신다 그러면은 정말 신뢰가 안 된다면 5분에서 10분 정도 잠깐 대화 좀 나눠볼 수 있냐라고 해서 저는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거를 먼저 여쭤봐요. 만약에 그분도 안 된다고 하시면 비서분이나 그 관련된 실무자분들한테 좀 여쭤보는 편이에요. 연사분을 한 번이라도 또 사전에 더 뵈면 뭔가 무대에서도 작은 호흡이나 디테일이지만 조금 더 능숙하고 좀 잘 흐름이 좀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업계에서 종사했던 비즈니스 프레젠터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이제 디스플레이 영역이고, 그랬었을 때 제가 조금 뻗어나갈 수 있는 나머지 연장선상의 업계는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처음에 비즈니스 프레젠터가 만약에 되었다고 했었을 때 내가 뭐 입찰 프레젠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저처럼 이렇게 제조업 관련된 프레젠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쟁성을 두고 봤었을 때는 또 여기에 중국어까지 뭐 내지는 다른 외국어까지 할 수 있다고 했었을 때는 한국에서만, 국내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하나 더 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가 중국어까지 하게 되면 중국에 관련된 그런 입찰 프레젠터를 한다고 했었을 때 뭐 별도로 동시통역사가 필요 없이 좀 제가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레젠터 하기 이전에 중국계 쪽 직장 일을 하셨었는데 네네. 사실 완전하게 좀 다른 일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운이 좋게 2014년도에 중국 정부 장학생에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이제 베이징의 대외경제무역대학교에서 한중 동시통역학 석사를 이제 취득을 했어요. 이제 그 당시에도 또 운이 좋게 저의 과외 선생님이셨던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PD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괜찮으면 영화제 MC 좀 한번 맡아줄래? 라고 하셨던 게 이제 첫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처음 그 CJ 한중 청년 영화제에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윤은혜 배우와 함께 이제 무대에서 이제 영화제 MC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인정을 받게 돼서 이제 무대에 대한 희열을 제가 엄청 많이 느끼게 됩니다. 중국인 친구들하고 제가 한인마트를 갔어요. 베이징에 있는 계산대에 서가지고 오른쪽에 보니까 그 왕관 있는 포스터가 있는데 한국어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중국 마트에 한국어 포스터가 있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미스 코리아 중국 선발대회가 있는 거예요. 우연한 계기에 우연히 제가 갔는데 그 나간 그 해에 제가 이제 미에 당선이 됐어요. 진선 미 중에서 이제 미에 당선됐다. 네네네. 와.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단 2년 만에 이 무대에 대한 경험, 나한테 주는 메시지. 나 사실은 알고 보니까 무대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네, 그때 좀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프레젠터를 하지 않았다면 네네. 나의 지금 경험과 네. 이 이력들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중국에서 만두 빚는 기술을 배워서 저는 아마 한국에서 중국 정통 만두집을 하는 체인점의 사장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대학원 때 아침마다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만두랑 볶음밥 뭐 이제 뭐 먹을 거 아니에요. 그쵸. 중국에서 이제 만두의 문화를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찐만두를 蒸饺, 물에 담가서 삶은 거를 水饺, 수교, 또 튀겨서 만든 군만두가 뭐 꼬티에, 만두 자체가 우리나라로 치면 뭐 밥 주식 정도 되겠죠? 침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내가 그때 좀 시간 내서 단순히 MC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만두 빚는 거를 좀 배워가지고 왔었으면 조금 더 내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길과 완벽하게 다른 길을 가실 수도 있겠네요. 저 아마 인천에서 거기 만두 빚고 있을 수도 있고요. 말만 잘해서는 정말 너무 범위가 포괄적이죠. 근데 내가 기술을 알고 기술을 접목해서 내가 어떤 뭐 사업을 하던 뭐 강의를 하던 했었을 때는 너무 잘 타겟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언어를 활용하는 인재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국인 친구가 요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퍼스널 컬러로 자기가 통역 알바를 되게 돈을 많이 번대요. 요즘에 중국 사람들이 홍대에 어느 퍼스널 컬러가 좋고 청담동에 누구 선생님이 누구 가수한테 메이크업 해줘봤고 이런 거를 얘네들이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자기들은 오늘은 명동, 뭐 홍대, 청담 계획표를 싹 다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일당 페이를 받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메이크업 하는 분이나 퍼스널 컬러 운영하시는 분이 중국어까지 다 잘 했으면 이거는 정말 금상첨화다. 나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분 데리고 중국 가가지고 사업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러 유학을 오는 게 아니고요. 타겟팅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고 그게 기술이어야 하고 플러스 언어가 되었을 때 여기서 가지는 시너지와 부가가치는 정말 어마무시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저한테 궁금하셨던 거 있어요? 유튜브를 왜 하세요? 그러니까 강사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강사가 있잖아요. 네네네. 분류를 하자면 굳이 어떠한 강사가 되고 싶으세요? 목표는 그거예요. 60살, 70살까지 무대 위에 있는 게 꼭 목표예요. 근데 그게 가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배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무엇인가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강사가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 강사로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전문성인데 네. 그 전문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곳은 그런 SNS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그래서 그 채널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알려주면서 나에 대해서 이제 브랜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크리에이터로서 성장하는 것 그 이상으로 또 다른 무대 위에 나가기 위해서 나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이지쌤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렇죠. 그런 거죠. 강사라는 직업이 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내가 이거는 좀 남들보다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언제세요? 그 사람들이 웃을 때 너무 좋아요. 내가 무언가를 알려줬을 때 네네. 사람들이 우와 이게 된다고? 오. 우와 이거 할 수 있다고? 네네네. 이런 거 할 때의 그 표정과 느낌을 너무 즐겁게 생각해요. 그게 그럼 언제, 그러니까 뭔가 그 딱 포인트가 됐던 때가 있으세요?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대학교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대학교 콘서트 같은 걸 하면은 어떤 네. 느낌이냐면 여기에서 혹시 나 이거보다 또 잘 부를 수 있다. 혹시 나와볼 수 있는 분 있어요? 하면 맨날 나갔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무대 위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즐겼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무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곳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강의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생각 안 했었어요. 근데 한번 내가 파워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니까 이게 그런 건가 싶어서 강사라고 하는 것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죠. 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까요? 그럼요. 사실 요새 유튜브 보면 저도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런 네. 툴 같은 거 강의해 주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내가 아는 지식을 대중들을 뭐 내지는 딱 다 직장인을 타겟팅으로 해서 강의를 한다고 했었을 때 우선 쉽게 설명해야 되고 또 사람들마다 자기의 그런 특징, 자기가 가진 것을 특화돼서 설명을 또 하시기도 하시고요. 네. 그러면 이지쌤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확실하게 차별화된 게 뭐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딱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특화되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쉽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쉽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어려웠던 것들을 많이 가르쳐 보시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종합해서 약간 백종원 스타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거거든요. 내 그 이상으로 갑자기 디자인을 멋있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요리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 레스토랑 요리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강의에 들어야 될 타겟층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저의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크리에이터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기존의 파워포인트 강사님들이나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과는 조금 다른 차별화가 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새 좀 해보니까 이게 왜 유튜브가 시작을 할 때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요새 조금 느꼈어요. 알려야 된다고? 누구에게 알려요? 뭐 친구가 됐든 지인이 됐든. 저는 완전히 반대라고 진짜요? 반대로 얘기해요. 어떡해요? 무언가 시작하려고 할 때 지인들한테 절대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왜냐면 주변 지인들한테 알리면 나를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뭔가 선택을 하거나 시작을 할 때 그걸 자꾸 판단을 해가지고 자꾸 이래저래라 말을 하게 돼요. 네네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것에 있어서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초에 저는 네네. 뭔가 시작하려면 아예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고 네. 나의 실력을 진짜로 제대로 알아봐주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탁을 처음 개업했을 때 지인들 부르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지인들 신경 쓰다가 진짜 손님 놓친다. 그 첫인상이 정말 중요한 건데 뭐 비슷한 관계로 내가 어떤 채널을 운영하거나 뭔가 그걸 만들었을 때 지인들에게 내 채널을 평가를 맡기면 안 된다고 봐요. 왜 본인들이 그걸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뭔가 시작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발걸음이 느려지거든요. 네네. 완벽하게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알리지 말아라. 과거에 내가 뭘 했던지 간에 그거를 보지 않고 아예 실력으로서만 인정받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 같아요. 그거를.